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을 챙기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이, 이 작은 야채가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이는 단순히 수분이 많은 야채라는 인식을 넘어서 우리 몸에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하는 슈퍼푸드입니다. 하지만 오이에는 그 이상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이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이를 잘못 섭취하면 안 되는 경우와 그 이유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이는 단순히 수분을 보충하는 야채가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건강 이점을 제공하는 놀라운 식품입니다. 첫 번째로, 오이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오이는 약 95%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 더운 여름철에 탈수를 방지하는 데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수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오이에는 비타민 K와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우리 몸의 혈액응고에 필수적이며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피부 미용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 오이는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이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탄닌, 트리테르펜이 이러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이는 체중 조절에도 아주 유용합니다. 칼로리가 매우 낮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적합하며 주기적으로 섭취하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오이는 우리 몸을 위해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력적인 식재료지만 다른 음식과 조합했을 때 그 매력이 배가 됩니다. 첫 번째 조합은 오이와 당근입니다. 오이에는 비타민 K가, 당근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합니다. 이 두 비타민은 함께 섭취하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탁월합니다. 또한 두 야채 모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좋은 조합은 오이와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와 오이의 수분 함량이 결합되면 소화가 촉진되고 장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요거트와 함께 오이를 갈아 만들어 마시면 소화를 돕고 시원한 맛이 매력적인 그리스 요리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이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고 오이와 함께 먹으면 이 두 식품의 상호작용으로 염증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샐러드나 스무디에 추가하기 좋으며 맛과 영양 모두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이와 토마토의 조합도 추천드립니다. 이 두 식품은 모두 수분과 비타민 C가 풍부하여 함께 섭취하면 체내 수분 밸런스를 유지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운 여름날 이 조합으로 만든 신선한 샐러드는 건강을 유지하는 맛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식품이 그렇듯이 오이도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소화 불편을 초래하거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오이와 오렌지입니다. 오이와 오렌지 모두 수분 함량이 높지만 오렌지의 산성과 오이의 수분이 결합되면 소화 과정에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합은 소화가 느려질 수 있으며 가스가 많이 발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조합은 오이와 우유입니다. 우유는 소화에 시간이 필요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며 오이와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식품을 동시에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며 때로는 설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이와 수박 조합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식품 모두 수분 함량이 매우 높아 함께 섭취하면 몸이 과도하게 냉해져서 소화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이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차가운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이와 매운 음식의 조합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이는 시원하고 진정 효과가 있지만 매운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소화 시스템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은 소화를 촉진시킬 수 있지만 오이는 그 과정을 느리게 할 수 있어 두 식품이 함께 소화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오이는 매우 영양가 있는 식품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오이는 껍질째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입하신 오이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농약이나 오염물질을 제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유기농 오이를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오이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차가운 분들이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오이는 소화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오이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당뇨 환자분들은 오이 속의 탄수화물 함량을 고려하여 적정량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오이 자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지만 섭취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오이를 섭취할 때는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뇨작용을 하는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오이의 이뇨 효과와 겹쳐 탈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이는 아주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이 섭취 후에 피부 발진, 가려움, 소화 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는 매우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위에 말씀드린 주의사항들을 잘 지키면서 섭취하시면 더욱 건강하게 오이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이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오이는 칼로리가 낮고 수분 함량이 높아 과다 섭취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소화 능력과 건강 상태에 따라 적당량은 달라질 수 있으니 하루 한두 개를 기준으로 적절히 조절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 껍질은 먹어도 되나요? 오이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좋습니다. 다만 농약 걱정이 되신다면 껍질을 깨끗이 씻거나 유기농 오이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이를 먹을 때 소금에 찍어 먹는 것은 괜찮은가요? 소금은 오이의 맛을 돋우어 줄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소금 섭취는 혈압 상승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소금을 사용하실 때는 적당량을 사용하시고 가능하면 저나트륨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오이를 먹고 난 후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부 사람들은 오이를 먹고 소화불량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오이 섭취를 줄이거나 잠시 중단해 보시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오이의 다양한 효능과 그와 잘 어울리는 음식,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 조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이 한 개만으로도 우리 건강에 이렇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이를 통해 여러분의 식생활이 더욱 풍부하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며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